건축 허가 제한. 바로 문제 책 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요즘에 쟁점 최근 나왔는데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국장은 국토관리에서 특히 필요 인정하거나 주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허가 받으면 원래 이제 허가를 박탈하는 건 안 되는 건데 착공을 2년간 제한까지 할 수 있다. 허가도 못하게 하거나 아예 허가 받았는데도 착공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맨 밑에 4번에 2년이에요. 2년. 허가 제한 몇 년? 2년.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1년. 1년 안에서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한 절차는 뭐 주민의견인데 보지 마시고요. 지문에 나올 수 있는데 틀리게 하더라도 이것까지 대비 안 됩니다. 너무 절차가 많아서 절차까지 다 하기는 힘들어요. 건축법은. 2번, 2번.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서 필요할 때는 국장이 아니고 누가 제한할 수 있어? 특별상, 광역상, 도의사가. 2번 특광도의사. 건축화자는 두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국장이 할 수도 있고 특광도의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특광도의사를 시도의사를 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특광도의사인데, 왜냐하면 별별은 자기 밑에 하급기관이 없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거부하면 되는 거고, 이제 특광도의사가 하는 건데, 심지어 이 법 조문에도 2항에는 시도의사 해놓고 특광도의사 해놓고 6항에는 시도의사 이렇게 막 법에도 틀려져 있어. 그럼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기억하는 건 불가능한 거죠. 자, 어쨌든 국장이 할 수도 있고 또 누가 할 수도 있어. 특광도의사가 자기 하급기관의 허가권, 시장군수구청의 허가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근데 특광도의사가 하는 게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국장에게 보고를 해야 돼. 보고. 내가 이렇게 안동시장의 허가권을 제한했습니다. 보고하고 국장이 보니까 너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제는 뭐 사문화되지 않겠습니까? 경북도지사가 해제 제한을 했는데 그것도 뭐 자기 이익 때문에 한 것도 아닐 거고 분명히. 그런데 국장이 보더니 경북도지사야 왜 제한해서 해제해라 명령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없지 않을까. 아주 옛날에 도지사가 국장이 장관이 도지사보다 상급기 할 때, 진짜 상급기 할 때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행정안전부 도지사는 벌벌 떨어서 장관한테. 그럴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몇 년 제한한다? 2년 더하기 1년. 국장한테 장관이나 총장이 항상 뭐 할 수 있다고요?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맞다 했는데 항상 까먹죠,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걸 몇 번 했는데 까먹어요.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자꾸 느껴야 되는 게. 안 까먹었으면 하는 건 내 생각이고. 8번 건축허가나 신고의 취소. 네모 봅시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를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 근데 지진 때문에 착공을 못했대. 그럼 연장해 줄 수 있겠죠? 몇 년? 1년. 연장은 다 1년입니다. 그리고 2번 큰 번호 네모 밑에 보면 큰 번호 2번. 착공 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행위는 몇 년 안에 착공해야 돼요? 1년. 신고하고 1년 안에 착공해야 합니다. 자, 네모로 다시 올라가서 보면 1번.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규모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보통의 경우에.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은 일반적인 건축보다 크겠어? 작겠어? 보통. 크겠죠? 그래서 3년입니다. 허가받은 몇 년 안에 착공해야 돼? 3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건 커요? 작아요? 크잖아. 그러니까 몇 년요? 5년이잖아. 5년. 그리고 자, 공사에 착수를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인정해요. 그럼 허가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취소합니다. 공사를 시작했는데 완료가 불가능한데 대표적으로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 그럼 건물 그냥 놔둬야 돼? 없애고서 다시 다른 공사할 수 있어야 돼. 다른 공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허가권을 계속 놔두면 안 돼요. 허가가 그냥 있으면은 그 허가권자 건축주가 계속 그걸 할 수 있다는 거거든. 다른 사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자, 공사를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할 때는 이제 취소하고요. 3번 잘 봐야 돼요. 착공 신고 전에, 자, 2년 안에 착공하라고 했죠? 허가 받아놓고, 착공하기 전에 경매 공매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어, 이 사람. 원래 몇 년까지 이제 기회를 줘야 돼? 2년. 이 사람이, 경매 공매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다시 그걸 회복해가지고 공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2년을 그냥 놓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은 아니에요. 바로 허가를 취소하면 안 돼. 6개월 기다려줘요. 경매 공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후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할 것이 불가능하다 인정할 때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다시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했어요. 소유권. 그럼 바로 허가를 취소한다. 6개월이다 취소한다. 6개월 하나 기다려가시고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인정할 때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보시고 허용되는 오차는 보지 마시고요. 자, 134페이지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이 전에 그 표만 외우면 한 문제를 맞췄어요. 이 정도면 공부에서는 황금어장입니다. 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표보다 조금 더 추가되는 것도 있고 거의 해마다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도 우리 건축물은 그 종류가 30가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조정 및 군사시설 이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누가 기분 나쁘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기분 나빠요? 여기 있는 사람이 기분 나빠요? 본인들이 기분 나쁘겠죠? 우리가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 똑같이 취급하냐. 지금은 이제 교정시설과 국방 및 군사시설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30가지 있어요. 중요하지 않고 몇 가지인가는 이런 것들이 30가지를 9가지 시설군으로 바꿉니다. 9가지. 영업시설군이 제일 가운데 있고요. 얘는 자산 전문이 있어요. 이거 뭐죠? 자동차 관련 설문. 이거는 산업 등을 꼭 붙여줘야 돼. 그래야 등불 켜고 장례 치르고 묘지에 간다까지 연결이 돼요. 산업 등 설문. 이건 전기 통신 설문. 문화 집회 설문. 부장이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러고 뭘 말해서 빵원 영어를 만들으니까 누가 항의했습니까? 조사가 항의해서 조생이 항의했어. 조생이 주동해서 항의했다 했죠. 교육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 업무시설군, 동물 식물 관련 시설군입니다. 영업시설군은 물건을 판다 산다. 영업이니까 물건을 판다죠. 판매시설, 다중생활시설군이 있고 시설이고 그리고 숙박시설,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숙박하면 뭘 내야 돼? 숙박료를 내야 돼요. 의료시설이 있고 교육복지, 교육관리에서 교육, 노교수야, 노유자, 교육연구,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근린생활은 뭐 쉽죠. 1종, 2종. 과연 쉬울까요? 어려워요. 여기 있는 것들 막 됩니다. 아까 책임. 주거업무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교정시설, 업무시설. 아까 교정에 국방, 군사 붙어 있었다고 했죠? 국방 및 군사시설 이런 게 있고 동물시설, 생물 관련시설이에요. 자동차 관련시설입니다. 이건 그대로 자동차 관련이고 산업 등 그러니까 산업 관련해서 공장, 창고, 자원순환 관련시설, 그리고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하는 것이고요. 전기통신은 전기, 발전시설, 통신, 방송, 통신시설. 문화집회는 그냥 문화집회라는 건축물의 용도가 있고 집회는 사람들 모이는 겁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죠? 교회 같은 걸 뭐라고 해? 종교시설. 자, 문화활동. 춤을 추고 댄스하는 것도 문화활동이죠? 무도장, 카지노장, 이런 거 뭐야? 미락시설, 미락시설. 극장, 영화관, 이런 것도 문화집회죠? 규모가 작으면 이종은색입니다. 규모 크면 극장, 음악당, 영화관, 이런 것도 문화집회인데 야외에 설치하면 관광휴게예요.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이런 것들. 왜 이런 말 하냐면 여기는 야외음악당, 야외극장까지 시험에서 혹시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것까지 해야 돼요. 그거 시험에 전혀 안 나올 것 같으면 다른 말로 힌트를 줘야 되지 내가 그 말로 힌트를 주면 찾기가 어려워요. 관광휴게는 거기까지도 알아야 돼. 여기도 무도장,
여기는 뭐야?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이렇게 있어요. 이것까지도 한번 기억해 볼 만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음악당, 극장이니까 뭐요? 문화 집회설 이렇게 이제 외우려고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거 자산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영을 만들었다. 교생이 주동해서 항의했다. 그래서 이 앞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알고 그걸 알면 여기 있는 것들은 80%는 알게 돼요. 여기 있는 앞글자를 알면 주거업무에서 따지고 방송통신 따지고 산업 이런 산업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 한번 외워보세요. 하위시설군에서 상위로 이전할 때는 뭐 하는데? 뭐 해야 돼? 허가 받아야 되고 여기 때는 신고합니다. 같은 시설군에서 변경할 때는 건축물에 대한 기재 변경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숙박 안에서 바꿔 숙박 안에서 그때는 건축물에 대한 기재 변경도 안 합니다. 예? 단독주택 안에서 바꿔 다중을 다각으로 바꿔 이럴 때는 건축물에 대한 기재 변경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다 단독을 공동으로 바꾼다 할 때는 건축물에 대한 기재 변경. 그런데 이것을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자주 행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허가사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에서는 뭐요? 용도 변경도 허가사항이 있던 거죠. 왜냐면 토지에 부분 건축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토지 소유자 그것이 공유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타나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 허가사항이 있던 겁니다. 134페이지. 다음에 행위를 할 때는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할 때는 무슨 뭐요? 허가 대상.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할 때는 신고 대상. 같은 시설군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기재 변경을 신청한다. 5번 가운데 있는 영업설군 해놓고 위로 뭐가 있었죠? 자산 전문. 아래 뭐가 있어? 교생 주동 해서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를 다 분석하고 그리고 그 의미와 관련된 것들을 옆으로 연결을 자꾸 해서 다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다 못 찾아. 뭐 100% 하려고 안 하더라도 지금 내가 말한 식으로 해서 이해하려고 연결해서 기억하려고 한 70% 정도는 알아셔야 됩니다. 70% 말면 될 거예요. 문제 풀면서 계속 반복할 거고요. 자, 모르면 집에서 복습해야 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이드가 또 나와요. 예전에 이것만 외웠으면 되는데 사이드가 좀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숙박서를 종교설로 바꿨어요. 허가 받아야 돼요? 신고하면 돼요? 여기 위에다 썼는데 벌써 이렇게 위로 허가 받아야 됩니다. 여기 있잖아. 숙박서는 여기 있고 종교서는 여기 있죠. 자,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허가를 신청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래요. 그러면은 숙박설로 쓰던 것은 조용한데 종교서는 조금 시끌시끌 할 수 있죠.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용 승인을 또 다시 받아야 돼. 얼마 이상일 때? 100제곱미터. 예. 건축물이 안전한지 용법에 맞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사용 승인을 받아요. 물론 이게 이제 언젠가는 나오겠는데 지금 하지 말고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수선을 안 했다면 변화가 크겠어 작겠어? 변화가 크지 않으니까 이때는 사용 승인 안 받아도 된다 인데 이것까지 하기는 너무 어렵고 지금 이제 얼마 이상 할 때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100제곱미터 이상 할 때 사용 승인 받아라. 자, 밑에 외가로 2번 있네요. 1번만 봅니다.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이라는 것은 그 용도가 굉장히 변화가 크다는 거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 같은 라인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얼마 이상일 때 사용 승인 받는다고요? 100제곱미터 이상 변경할 때 사용 승인. 맨 밑에 건축물도 역시 복수 용도가 가능해요. 지금은요. 아예 건축물을 지면서 내가 이걸 짓는데 안동시장님 숙박시설 겸 주택으로 허가해 주세요. 그럼 해줍니다. 다만 이것이 이 두 가지 용법에 다 맞춰야 되고 또 이게 숙박도 주거도 가능한 용도 지역이어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할 수도 있고 또 행정사도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이거 자격증 없이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두 가지 용법 다 갖추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건축물도 뭐 할 수 있다? 복수 용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거나 또 복수 용도로 뭐 할 수 있어? 용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할수 있다. 다음에 135페이지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도시군 계획설이나 도시군 계획설 예정지에 대해서 이만큼 알려줍니다. 건축할 수 있는데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가설 건축은 뭐 해야 돼요?
허가를 받는다. 근데 여기 법조문은 내가 다 분석해도 좀 이해 안 되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법률 자체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잘 정비가 안 돼 있어. 대충 그냥 허가권자들이 이건 이거야 하면서 그 법조문 따로 떼가지고 막 말을 해요. 사실은. 자, 가설건축물 몇 년이 할 거? 몇 층이 할 거? 3층이 할 거. 3층이야. 존치가는 몇 년이네? 3년 이낼 건. 근데 이제 도시공개시설 부지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았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을 안 하는데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범위 내에서? 3년 범위에서. 이게 이제 도시공개시설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1단계는 3년이네. 2단계는 3년 후 하는 거하고 관련된 숫자예요. 3년이라는 말이. 이건 철거를 해야 될 운명이 있는 건데 너무 단단하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철근 콘크리트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지 아니할 거. 근데 철근 이 말만 기억하세요. 너무 단단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철거할 때 힘드니까. 그다음에 이거를 얘는 조금씩 철거할 건데 얘 때문에 또 공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추가되면 지출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간선 공급소를 설치할 것을 필요로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여기 야산 밑에다가 도시공개시설 부지인데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를 신청했대요. 근데 거기가 전기가 안 닿아서 전봇대를 2개를 설치해서 전기를 끌어다 써야 된대. 근데 그거 철거할 거 아니야, 좀 있으면. 전봇대 뭐해, 그럼 또 나중에. 철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낭비가 심하죠? 그래서 간선 공급소를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말한 거 있지. 지금 현재 있는 데서 대충 공사해가지고 전기를 끌어다 써라. 이런 정도 말이에요. 자. 얘 때문에 돈을 많이 쓰면 안 되겠죠?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거. 분양 목적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공동택, 판매시설 등 하는 것은 몇 가지 예가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은 거니까 분양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몇 층? 몇 년? 너무 단단하면 안 되고 그리고 걔 때문에 너무 돈이 많이 추가되거나 분양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점 봅시다. 근데 가설건축 문제에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신고.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야산이 무너져서 빨리 철거를 해야 되겠는데 공사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거기다 가설건축물을 설치해야 되겠대.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신고하면 돼. 신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허가받아야 돼? 신고하면 돼. 신고.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이다. 맞아, 틀려? 틀려요. 해당 공사기간 중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사용 가설건축은 특이하겠죠, 당연히. 3년 이내로만 해야 된다. 그러면 공사 끝나기 전에 철거하면 어떻게 돼? 안 되겠죠? 자, 공사용 가설건축은 존치 기간 동안, 공사 기간 동안에 존치할 수 있다 하는 거고, 4번은 보지 마세요. 다음 136페이지. 건축물의 설계, 착공 신고 보지 말고, 대괄호 3번 사용승인 볼게요. 사용승인.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검사 받는 거죠? 도중에 받는 거야? 완료하고 받는 거야? 완료. 근데 혹시 도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공사 다 끝난 거 이것 좀 사용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있죠? 도시화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있어요.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임시 사용 승인은 다른 데는 기간이 없는데 여기는 2년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부에. 임시 사용 기간은 몇 년 이내?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대형 공사할 때는 10년, 20년 진행될 수 있죠? 연장할 수 있다. 근데 공사가 다 끝난 건 아닌데 여러 동을 건축하는데 동별로 공사가 끝났대. 동별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 분 공부를 좀 하신 겁니다. 감사하게도 다 하신 건지. 작년에서 대답을 잘하는 건지 나랑 해서 대답을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긴 감사합니다. 자, 2년 3번에 보면 사용 승인을 받으면 뭐뭐뭐에 따른 뭐뭐뭐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말로 하면 다 맞다. 사용 승인도 마찬가지고요. 사용 검사가 마찬가지고 또 건축 허가를 받으면 뭐뭐뭐 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로 하면 다 맞다 하시면 돼요. 아주 이상한 걸 하나 낸 놈이 있었는데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서 터무니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읽어줄게요. 나오면. 자, 공용건축물. 국가나 지자체는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와 협의하면 돼. 협의. 자, 서울에서 국가 중앙정부에서 안동시에다가 무슨 국립박물관 하나 설치하고 싶대. 건축 허가 받는 게 아니고 안동시장과 협의하면 돼요. 협의해서 이제 협의가 되면 허가 받는 겁니다. 끝나더라도 사용 승인 안 받아도 돼. 국가나 지자체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사용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리고 허가 받는다? 협의한다. 뭐 틀린 말은 잘 안 나올 거고요. 137페이지 도로입니다. 도로.
대지. 적용 볼게요. 1번 보지 말고 적용 보겠습니다. 적용.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건축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돼, 적용. 적용 안 해도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축사할 필요 있어, 없어? 축사. 가설 건축물. 없겠죠? 그죠? 축사, 가설 건축물 안 해도 돼. 자, 적용은 나무나 꽃 같은 거 심어서 황량함을 덜어라는 건데,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죠. 저기 산 밑에 저런 데 적용할 필요 있어, 없어? 산속에 없죠? 녹관 농자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녹지적이나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부정 하는 말 나온 순간 뒤를 볼 것 없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축사, 가설 건축물은 용도적을 볼 게 있어, 없어? 볼 필요 없이 적용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네모 봅시다, 다시. 녹지 지역의 건축물, 녹지 지역을 연상했다 그러면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다음에 무슨 건축물? 축사, 또 가설 건축물.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들이 보통의 경우는 이것도 쉽지만 뭐 기계적으로 막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충분히 알 수 있어. 자신감을 자꾸 가져야 돼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싸움을 잘해요. 실제로 그래요. 시험 볼 때도 자신감 갖고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지 말고 나는 알 수 있어. 그러고 알려고 노력을 또 해줘요. 그만큼. 그래. 그래서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게 공장이 세 가지가 있고 물류시설이 있어요. 물류시설. 자, 공장부터 할게요. 산업단지 공장 적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다 말라 죽어버려. 매연 때문에 산업단지 안 합니다. 공장 2개 남았어요. 이제 공장의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래요. 의미 없어. 외워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이제 공장이 얼마 미만일 때 대지가 5,000 미만일 때. 그리고 대지는 모르겠는데 대지는 이제 5,000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공장이 연면적이 1,500 미만이래. 그럴 때 적용한다, 안 한다? 거기 대지만 가지고서 5,000 미만은 그냥 어떤 공장이 안 하고요. 대지는 모르겠는데 연면적이 얼마 미만할 때 1,500 미만할 때는 적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5,000, 1,500 숫자도 좀 어려운데 이제 어쨌든 1,500 미만할 때는 적용 안 해요. 다행히도 물류시설도 1,500 미만할 때는 적용을 안 합니다. 물류시설 얼마 미만할 때 적용 안 해요? 1,500 미만할 때. 근데 물류시설이 공업적이 없고 상업적이나 주거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적용한다, 안 한다? 해야 돼요. 상업적에 있는 물류시설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인 것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상업적, 주거적 해야 돼요. 공장은 주거적, 상업적이라면 안 붙어, 걔네들은. 어차피 공업적이 있을 거니까 거기는 말 안 바꿔요, 걔네들은. 근데 물류시설은 말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면 물류시설은 1,000원 미만은 적용 안 해도 돼. 상업적, 주거적 나오면 적용해야 됩니다. 다음에 옥상이 적용하라고 그러니까 옥상이 적용을 했어. 그런데 일부만 인정해주겠어? 전부 인정해주겠어? 일부만 인정해줘요. 옥상 적용에 3분의 2까지 인정하는데 숫자 기억하지 말고 일부만 인정한다는 취지 마세요. 일부만. 옛날에 어렸을 때 백화점 옥상에 가니까 누구 친구 기다리는데 나무나 뭐 풀 같은 거 화초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야, 이 백화점 돈 버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자연을 사랑하구나 했더니 얘 때문에 한 거야. 얘 때문에. 거기 적용하면 땅바닥이 좀 안 해도 돼요. 3분의 2까지 인정되는데 다만 3분의 2가 인정하더라도 여기 바닥에 나무를 30그루를 심어야 된대. 20그루를 심어야 된대. 20그루. 근데 옥상에 30그루를 심었어. 3분의 2가 20그루죠? 안 돼, 이거. 여기 있는 것의 절반까지밖에 안 돼. 아무리 많이 심어도 대지에 적용하는 것의 2분의 1을 넘게 인정 안 되고 위에다 심은 것은 3분의 2까지만 인정해 주고. 근데 복잡하고 안 물어봐. 그러니까 일부만 인정한다. 이렇게. 옥상 적용. 혹시 나오면 그건 알 수 있겠죠? 옥상 적용은 대지에 있는 적용보다는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인정 안 하고 일부는 인정한다. 이렇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한눈 팔면서 공부하면은 전부 인정하겠습니까? 일부만 인정하겠지. 집중해서 했을 때 옥상에서는 집중해도 다는 인정 안 돼요. 강의실에서 집중을 해야 돼요. 자, 공개공지 볼게요. 이제 공개공지. 조금 전에 다중이용청은 내가 516 그랬어요? 몇 층 이상? 얼마 이상? 이상. 공개공지는 516입니다. 5,000 이상 100분의 10 이상 10 이내 60일 이내인데 이거는요 내가 뭘 알바했어요? 종종 여관문 판매를 했다. 이제
공개공지는 요거는 암기는 안 해도 됩니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교시설 이렇게 돼 있고 업무시설 추가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지 말고 하지만 여러분들 하지 말고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분들하고 다른 게 내가 안 돼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저는 내가 뭔가 교수님이 자기가 배운 거 다 해라 그래. 너무 많으니까. 판매시설 중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된다. 그리고 여기 이게 뭐였죠? 종합병원 제외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이런 것들 다른 추가되거나 좀 빠지거나 것들 하지 말고 정밀하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다중이용 주문은 낼 게 516과 이거밖에 없어요. 종종 영업 판매. 근데 공개공지는 낼 게 좀 많아. 그러니까 여기를 다 외우라고 안 합니다. 외울 수 없고. 그러니까 교육환경 하는 것은 숙박 위락만 외우면 돼. 근데 수질환경 하면 삼천국민만 외우면 돼. 여기 있는 5가지를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이것만 내는 게 아니잖아. 도의사 사전시는 내용 이만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외우라고 안 한다고. 포인트가 있다. 포인트. 딱 화살이 우리는 한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딱 쏠 곳에서 쏴야 되지. 여기 다 쏠 수가 없어. 여기에 뭐는 안 들어간다. 이 2개만 하시고 5천 나오면은 그냥 공개공지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5천 나오면. 예, 따지만. 근데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비슷하다. 이 정도가 비슷하다. 근데 뭐는 들어가면 안 돼. 종합병원 또 농수산물 유통시설 들어가면.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용도 지역상 우리나라는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전용 주거 지역은 복잡한 이렇게 큰 건축물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없어요. 여기는 일반 주거 지역, 준 주거 지역, 상업 지역은 다 설치해야 되고요. 이런 큰 건축물 들어갔으면 그리고 이러한 용도에 해당될 때 그리고 여기 전용공업지역 설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전용공업지역은 공해성 공업인데 거기 쉬라고 해도 안 쉬어요. 여기 공개공지 있어봐야 아무도 쉬질 않아. 산업단이 비슷한 거예요. 적용도 안 하잖아요. 공개공지 필요 없어요. 여기도 안 되고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 무슨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상업기능과 업무기능,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백화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설치 안 해. 여기는 안 해. 당연히 이런 데는 큰 건축물이 있지도 않겠지만 있다 한들 공개공지 필요가 없어요. 쉴 곳이 얼마나 많은데 땅바닥에 앉으셔도 되고 바위등에 앉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농사 유통시설도 굉장히 허허벌 판이죠. 공개공지 필요 없어. 쉴 곳이 많아요. 넓어서 뭐 물건 사가지고 빨리 차 타고 집에 가면 돼. 그래서 설치는 복잡한 거 어디 일반 주거지역 이상으로 복잡한 거. 이 중에서 그나마 이게 제일 한가하죠. 그러니까 이걸 대표적으로 알았다 그러면 이거보다 복잡한 것은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된다. 예. 배울 때는 일을 줬어. 일 준 사람이 뭐도 줘야 돼. 보상도 해야 되죠. 일 준 사람이 상 준다.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그리고 준공업지역. 일 준 사람이 상도 줘야 됩니다. 상 준다 이렇게 파는 거고. 일 준 사람 상 준다 할 때는 요 그림 생각하면서 어디가 복잡한가 이거까지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공개공지는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붙여서 그 상황을 사례로 내기도 합니다. 말로 내기도 하고 그 지문으로 내기도 하면 그러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4천 나왔어.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거 필요 없잖아. 4천, 5천 이상 해야 되니까. 뒤에 뭐 무슨 말이 용도가 건축물 용도가 나왔어. 종합병원 나왔어.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용도지기 만약에 일반 공업지역 하는 게 나왔어.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곤란해야 돼. 용도지역에서. 근데 여기서 거의 걸려요. 여기서 80% 걸려. 사례 문제 되면 이거 쉽고. 그리고 얘는 뭐 너무 쉽고 여기 종합병원이나 농산물 유통시설 찾으면 돼. 면적 찾고 면적으로는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답을 처리 잘 안 하고 여기서 거의 걸립니다. 자, 일 준 사람이 상 준다. 이거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이런 고르세요 이런 게 있는 하면 다음 중 공개공지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런 것은 하게 되면 이런 거 한 개, 2개. 한 개, 2개 용도지역 같은 그러면서 1년에 며칠 이상 판청 활동할 수 있다. 60일. 공개공지는 전체 대지 얼마 이내로 한다. 100분의 10.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거든요. 뭐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았거나 출입물 설치해서 장애를 하거나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60일 내 문화행사 판청 활동은 할 수 있고
전에 뭐 퍼거를 설치해라 뭐 이렇다 강의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나오지도 않고 아주 옛날에 뭐 나왔던 것 같아요. 책에 있어서 해서 이제 퍼거를 이제 파고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해서 퍼거는 위에다가 이렇게 뭐 담쟁이 나온 뭐 동굴 같은 해놓고 의자 같은 거 설치해 쉬는 거 이걸 이제 퍼거로 그러는데 여기는 쉬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아무 데나 모르는 곳에서 쉬면 안 되더라고. 제가 옛날에 어디야 어디였더라 광주에 전남대인가 어딘가 가서 이런 데 쉬고 있는데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마침 또 이만한 시멘트 덩어리가 떨어졌어요. 여기 공사를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 이 밑에 쉬고 있었으면 어떻겠어. 여기서 술 먹고 자고 있었으면 조용하게 가는 거야 그냥. 근데 그런 곳이 많아요. 보면은 계단 같은 데도 난간 설치했잖아요. 난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추석 좀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맨 붙잡고 다니는데 제가 맨 잔소리 많이 하니까 같이 살기 싫다고 따로 살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이제 잔소리 하도 많이 해서 이런 거 가면 잡지 말라고 뭐 잔소리해요. 왜냐면 이게 잡으면 툭 넘어지는 것도 되게 많아요. 막 자빠지는 거. 근데 우리는 괜찮아. 넘어져도. 근데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넘어지고 큰 사고 나니까 절대 이거 모르는 건 믿지 마라. 내가 항상 처음 가고는 이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야지 잡으면 안 된다. 아주 심한 거는 아파트에 이렇게 발코니 있잖아요. 여기 난간 있어야 되잖아. 이것도 막 낭창낭창한 게 있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놓는지. 모르는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어디 계단 같은 데서 이게 손잡이 같은 게 있어도 절대 이게 믿으면 안 돼. 그런데 대구에서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자꾸 헛소리하고 있네. 그 대구 두류공원에 이렇게 가면 평지 같아요. 이거 조금 한 50cm 정도 난간이 이렇게 있어. 평지. 여기는 평지입니다, 그냥. 근데 여기는 푹 꺼져 있어, 여기가. 떨어지면 죽어요, 그냥, 진짜로. 근데 여기 높이가 한 1m라도 되면 모르겠어. 조금 낮아. 그러면 장난치다가 술 먹고 하다가 이렇게 펄쩍 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여기는 되게 낮아, 여기는. 여기는 바로 옆에야, 그냥 옆에. 평지하고 비슷해. 조금 특이한 넓이가 여기는 푹 꺼져 있어요. 여기 설치를 좀 해야 되는데 안 해놨어. 갈 때마다 깜짝 놀라는데 아직까지 사고 안 나서 뭐 그러겠지만 벌써 퍼거로 얘기하다가 또 뚱뚱한 소리 하고 있었네. 자, 시간도 없는데 자,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대상지역 어디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어디? 준공업지역. 항상 볼 때 일반 공업지역 없다.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한가한 곳이 복잡한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자꾸 읽으시고 기타 도시화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 공간이죠. 잘 안 나올 겁니다. 전에는 다음 중 설치하는 곳이 아닌 것 맨 이런 단답형으로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 낼 게 없으니까 5번 지문도 하나씩 집어넣는데 지금 아마 서술형으로 낼 겁니다. 문제 되면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아래에 있는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인 건축물 5천 이상인 거. 그래서 종교시설, 여객용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이 있는데 아까 요령을 말씀드렸어요.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그냥 비슷하다. 근데 뭐는 빠졌어요? 종합병원. 종합병원 안 썼는데 종합병원도 빠졌다는 거 주의해라. 농산물 써놓구나 거기다가. 농산물 유통시설과 종합병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대지 면적이 얼마 이내에서 공경을 설치해야 돼요? 너무 많이 설치하도록 하면 안 되겠죠? 100분의 10 이내에서 정한당. 그렇게 하면 혜택도 있어요. 무조건 희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용적률과 높이를 얼마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어? 1.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 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지형적인 상황이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죠. 이제 안동 같은 데는 굳이 그런 것까지 뭐 집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 싶지만 서울같이 뭐 부산같이 부산은 또 6.25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주거지역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 건축을 해야 돼. 지금 같으면 무조건 차가 다녀야 돼 해가지고 공사해서 지을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곳 고바에는 차가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 같은 게 있는데 저도 어릴 때 고모댁에 가면은 홍은동에 올라갈 때 가서 하룻밤 자고 왔는데 내려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엄청 계단이 높은데 가파른데 얼어서 눈이 와서 얼어가지고 내려가는데 겁이 나더라고.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 앞에 연탄재를 뿌려놨지만 다 뿌려지는 게 아니니까 막 겁나더라고요.
근데 나이 들어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 동네 다 비슷한 동네 아침에 출근하다가 요거 이제 계단 하나 없어져서 공사해가지고 여기 참 미끄러져서 쭉 미끄러져가지고 봉고차 밑으로 가슴까지 들어갔대. 아침에 출근하다가 얼마나 창피했겠어. 사람들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만큼 들어왔다. 들어. 그 말 듣고 웃었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웃었어요. 이제. 이런 곳에는 이제 원래 보행도 가능하고 차량 통행도 가능해야 되는데 차량 통행 안 되는 것도 있을 수는 있다. 건축물 건축해야 되니까. 이런 곳은 4m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지. 이제 3m만 돼도 되는데 더군다나 여기 끝이 막혀 있대. 그럼 2m만 돼도 돼요. 또 사람 왕래가 적으니까. 끝이 막혀 있는데 여기가 깊어 되게 또 보니까. 그럼 좀 다니겠죠? 그럴 때는 31m까지는 3m 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30m 초과해. 그러니까 깊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깊어. 끝이 막혀 있는데 그럴 때는 6m. 여러분 기억하지 말고 자 이렇게 막다른 도로는 또는 차가 안 다니는 도로는 여러 가지 넓이의 도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그냥 4m 안 그러고 소요너비 그래요. 소요너비 2m, 3m, 6m 이 깊은 곳도 그렇고 또 그거보다는 그건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자 어떤 건축물 있을 때 얘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소요너비가 몇 미터라고요? 너비 도로의 너비가 얼마라고? 4m, 4m. 근데 이제 내가 이 4m 도로 차량 운전해서 이 안에 쏙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대지가 얘하고 얼마만 닿아 있으면 돼. 닿아 있는 면적이 얼마만 되면 돼. 내가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2m만 닿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 하천이 있다 하더라도 개천이 있어도 얼마만 닿아 있으면 돼. 이 대지가. 2m만 닿아 있으면 내가 들어갈 수 있죠? 자, 2m. 4m 이상의 도로에 얼마가 닿아 있어요? 2m 이상이 접해야 된다 이 말이야. 접하는 거 다 있어야 되는 2m, 도로는 4m. 이게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닿아야 된다. 조사가 다르죠? 3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좀 아시고. 그런데 이 건축물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래요. 그죠? 얼마 이상이라고? 연면적이 2000 이상. 20 더해주면 돼요. 몇 미터 도로에? 6m 이상의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이? 4m 이상이 다 있어야 됩니다. 옛날 시인 중에 이육사라고 있었는데 이육사입니다. 얼마 이상? 2000 이상 할 때는 6m, 4m 이육사가 되고 근데 이게 공장이래요. 공장. 공장은 2000짜리가 꽤 많은데 이런 공장은 도심에 건축합니까? 외진 곳에 합니까? 외진 곳에 이런 큰 도로가 찾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러면 공장 하고 싶은 사람 공장을 지을 곳이 너무 부족해요. 대한민국에. 경제가 안 돌아가. 그래서 공장은 3000 이상일 때만 6m 도로이면 돼요. 그러니까 2000짜리 공장 지을 때 6m 도로를 꼭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6m 도로 찾는 게 어렵거든. 조금 외진 곳에는. 그래서 2000짜리 공장 지을 때는 4m만 있어도 돼. 근데 저 한적한 곳에 하면 공장이 지금 이제 옛날에는 좀 한가했지만 요즘 차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도로는 좁은데 공장들이 쭉 늘어선 곳 있어요. 그런데 차가 막 복잡하지 이제 복잡하기는. 공장은 3000일대입니다. 자, 이게 소유업이에요. 자, 뭐가 가능해야 된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 근데 최소한 무엇은 가능해야 돼요? 보행. 고속도로는 건축법상 대지가 접해야 되는 요건에 도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지. 고속도로에 접했을 때는 그건 맹지입니다. 다른 거 접근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적어도 보행 가능해야 돼.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할 때는 그러니까 너비 몇 미터이면 된다? 3m만 되더라도 좋다. 3m 숫자 못 외워도 돼요. 꼭 4m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끝이 막혀 있대. 막다른 도로일 때는 그때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2m이면 되고 또 내가 31m 그랬는데 31은 저건데 비상용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데 깜빡했네요. 35m 이상일 때는 6m 도로가 필요하다. 근데 숫자 외우려 하지 말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2m 이상 그랬잖아. 그죠?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이거 제외됐다 그러면 도로는 전부 도로에 해당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법에 의해서 만들었던가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서 도로 운전하면서 야 이건 사도법에 따른 도로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다. 따지면서 다녀? 그냥 다녀? 그냥 다니죠? 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사도법에 따른 도로 다 건축부상 도로에 해당된다. 근데 어떤 때는 뭐 도로법에 따른 도로만 도로다 이렇게 나는 애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법에서 공적으로 설치한 건 아닌데 이런 경우 있어요. 대지가 있습니다. 얘는 맹지죠. 그래서 도로에 접하지 않으니까 안동시장님 건축 좀 하게 해주세요. 안동시장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어쩌면 산 같은 데 더 유력할 것 같기도 하고 드론이 발달하면 이런 것도 뭐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 맹지 같은 게 활용 가치가 높아질지 모르겠어요. 이제 드론이 발달하면.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 돈이 많으면 맹지 사세요. 그래서 뭐 산도 사고 오염도 많이 되고 하니까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산에다 땅굴 파고 사는 사람이 인기가 있을지 몰라. 이제 앞으로. 많으면 중개사 공부 말고 빨리 이런 데 가서 사세요. 근데 왜 허가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답이 여기 있는 건축 신청한 사람이 을한테 동의를 받아서 나 여기 좀 다니게 해달라. 통행지역권, 뭐 지상권 설정해달라. 해가지고 사용 승낙 동의를 받았어. 그래서 안동시장에게 허가를 또 신청했어.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다닐 수 있도록 동의 받았습니다. 하면 해줍니다. 그럼 이제 해주는데 대신에 갑자기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이거 막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도로라고 지정 공고를 해버렸지. 여기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너비와 폭을 정해서 도로입니다. 지정하고 공고를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이걸 막으면 안 되지. 그냥 이 사람 동의만 받고 다니는 것들은 그냥 이 사람 막아도 돼. 서로 싸우면 또 막아버려. 근데 지정도로, 이걸 뭐라고 해? 지정도로. 자, 지정도로도 도로에 해당된다. 근데 도로를 지정하면 그냥 지정해야 돼? 동의 받아야 돼? 동의. 이거 폐지할 때 그냥 폐지해야 돼? 동의 받아야 돼? 그때는 이 사람 동의겠지만 뭐 누구 동의 받는 건 생각하지 말고 지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동의를 받는다. 예외도 있지만 거기까지만 보면 돼요. 예, 그거. 자, 다시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이든 국토계획법이든 사도법이든 또는 무슨 도로, 지정도로이든 따지지 않는다. 예정도로도 도로에 해당합니다. 예정도로. 그 정도 보시고. 다만 도로가 없어도 건축 허가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왜냐면 다닐 수 있을 때. 도로는 다니기 위한 것이죠. 출입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그 밑에는 그런 예들이 될 수 있어요. 건축물 주변에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 통행에 지장이 없는 광장이 있다. 광장.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충분히 다닐 수 있죠. 건축이 허용되면 막아버리니까 안 되겠지만 건축이 금지되는 광장이 있대. 그럼 충분히 다닐 수 있죠. 허가를 해줄 수 있다. 허가 잘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잘 안 해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안 해줘. 할 수 있다는 거지. 가능성이 있다는 건 뭐 해준다는 말 아니야. 농막은 보통 도로 옆에 있어요. 좀 산중이라든가 밭가운데, 뭐 과수원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옛날엔 다 불법이었어요. 한 3년 전쯤. 이게 한 3년 전에 조치가 된 건데, 그래서 현실을 반영해서 농막은 도로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농막을 여기, 원래 농막은 주거용으로 쓰면 안 되죠? 주거용으로 막 쓰는, 개조에 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지. 머리 쓰기 나름이지, 이제. 그래서 이번에 다시 농림부에서 농막에, 거주할 수 있는, 내가 휴식할 수 있는 건 4분의 1 이내를 하고, 야간치가 되는 절대 잘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규제를 하려고 했더니, 현실을 무시했다가 반대하니까 또 쓱 없어졌대요. 날처럼 그냥 그들 한 대째. 그랬더니 또 순수하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야, 우리는 맨날 농기구만 놓고 잠도 못 자고 돈 많은 사람들 많은데 규제가 왜 안 하느냐 또 그러고, 뭐 어쩔 수 없어. 사람이 하는 일이 뭐 그렇지, 이제. 농막은 도로가 꼭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기준을 강화합시다. 연면적 얼마 이상일 때 6m 도로가 필요하다고요? 2,000제곱미터. 264. 공장은 얼마 이상일 때? 3,000 이상일 때. 그렇습니다. 도로를 지정하고 싶어. 그냥 지정합니까? 동의 받아야 됩니까? 동의. 폐지할 때도 동의. 그래서 여기 이번에 주민이 장기간 이용한 거 이런 것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인데 그거 보지 마시고. 지정 동의 받는다. 이것만 보세요. 1번하고 3번. 원칙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건축선이 들어갔는데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시죠.